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한번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이 위에 이제 시스템을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퓨럴 시스템 했고, 이번에는 뒤에 있는 자잘한 거 하고, 메인은 프레셔라이제이션 시스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에 이제 가기 전에 힐링 시스템인데, 힐링 시스템을 이제 잠시 살펴보자고 하면은, 사실 그 힐링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프레셔라이제이션 시스템, 여압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힐링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돼 있고, 여압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힐링 시스템이 여압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압이 안 된다. 그러면 힐링 시스템이 따로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압을 할 때 뜨거운 공기를 넣어주면 되니까는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힐링 시스템이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압이 안 되는 비행기인 가능성이 많다. 뭐 우리가 뭐는 세스나 파이퍼 비행기 이런 것들은 힐링 시스템이 이제 따로 있죠. 특히나 세미놀 같은 경우에는 멀티 엔진 레이팅 많이 할 때 그 세미놀을 많이 쓰는데, 이 세미놀 같은 경우에는 힐링 컨버스천 뭐였지? 하여튼 그 힐링을 하는 시스템 따로 있어요. 컨버스천 버스터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fuel fired 시스템이 있고 exhaust heating 시스템이 있는데, combustion heater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나 봐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안 해봐서. bleed air heating 시스템. 요게 이제 여압 시스템을 같이 쓰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fuel fired heater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미놀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태웁니다. 그 히터에서. 그래서 1시간에 0.5갤론인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말 그대로 히팅을 하는 거예요. 잠시 읽어보자면, 여기 왜 fuel fired heaters require electricity to operate and are compatible with a 12V, 24V aircraft electrical system. 이게 왜 일렉이 필요하지? The heater requires routine maintenance such as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The heater requires a routine maintenance such as require inspection of combustion tube and replacement of igniter at periodic intervals. Because gasoline heaters are required to be vented, special care must be made to ensure vents do not leak into the interior of the aircraft. But combustion byproducts include soot, sulfur dioxide, carbon dioxide, and some carbon monoxide.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위에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fuel fire heater가 electrical system compatible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읽어봐야겠다. fuel fire here is small mount portable space heating device. The fuel is brought to the heater by using pipeline from a
fuel tank and tap into a aircraft fuel system. A fan blows air into combustion chamber라고 부르죠. 이제 생각났습니다. Spark plug or ignition device light and the fuel air mixture. A built-in safety switch prevents fuel from flowing unless the fan is working. Outside the combustion chamber, a second larger diameter tube conducts air around the combustion tube. second fan 나온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fuel fire 히터가 두 개의 튜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튜브는 열을 내고 이 열이 바로 기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 바깥 공간에 있는 데워진 에어가 이제 그 칵핏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릭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가스들이 이 퓨얼 그 칵핏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거고. 이것을 이그나이트 하는 시스템이 일렉 시스템인데 이 일렉 시스템이 뭐 필요하다 이걸 오퍼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내용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세미놀에서 여기 쓰는 게 fuel fire 히터가 되겠고 좀 부족한 부분은 공부를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exhaust heating system 얘는 세스나가 이렇게 돼 있죠. 세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xhaust 이렇게 배기 이렇게 마우라가 있는데 마우라 이제 바깥쪽으로 그 배기가스가 나가는데 이 마우라 여기 엄청 뜨겁죠. 여기에 통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통 주변이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그 칵핏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릭이 생기게 되면은 가스가 칵핏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둘 다 어차피 그 히터의 에너지 소스가 이 뜨거운 가스다 보니까는 그런 위험이 그 모노옥사이드가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Combustion heater system, combustion heater or surface combustion heaters are often used to heat the cabin of larger, more expensive aircraft. This type of heater burns the aircraft fuel in a combustion chamber. Airlight chamber with a stainless steel. 이건 뭐 본 적도 없는 시스템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bleed air heating system. 얘는 이제 그 젯 엔진에서 bleed air라는 게 있어요. 압축된 공기거든요. 압축 공기는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히터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에어에 이상한 그 배기가스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일렉 시스템. 일렉 시스템은 뭐 버스 이런 게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Master Output.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세스나에서 시동을 켜면 이제 먼저 배터리를 켜죠. 그 다음에 얼터네이터를 이제 켜게 됩니다. 배터리를 켠다는 말은 그 엔진 시동을 거는 이그나이터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거고 1번은 이제 이그나이터. 사실은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필수적인 플라이트 인스트루먼트가 있어요. 얘한테 전력을 공급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그나이터에 이그나이터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터네이터가 페일이 되더라도 이 플라이트 인스트루먼트 시스템에는 전력이 충분 30분 공급이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요. 요거를 켠 다음에 이그나이터 엔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이그나이터를 통해서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은 나머지 시스템에 이제 전력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행을 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다. 필수적인 부분은 사실은 배터리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비필수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엔진에서 만들어진 알터네이터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여기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알터네이터 혹은 엔진이 페일 된다 하더라도 배터리에서 나온 전력으로 필수적인 부분에 전력을 공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주요한 컨셉이고요. 여기 이제 버스 이런 거 보시면은 잘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조금 복잡하긴 해요. 복잡하긴 한데 또 하나하나 그림 따라가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터리 버스를 켰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배터리에서 배터리 컨택터를 통해서 요 클로즈드 서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클로즈드 서킷이요. 이렇게가 여기만 전력이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요까지네. 스탠바이. 프라이머리 버스에만 전력이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이 공급이 되고 프라이머리 말고 세컨더리 버스 이런 게 있는데 또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이제 알터네이터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다시 알터네이터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이거 그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배터리 시스템은 필수적인 부분과 비필수적인 부분으로 구성이 돼서 배터리에서 공급이 되는 부분, 알터네이터에서 공급이 되는 부분 이렇게 나눠진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알터네이터가 돌아가고 있는 시간에는 항상 배터리는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하이드롤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하이드롤릭 시스템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젯 엔진 혹은 이제 큰 비행기에서 하이드롤릭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하이드롤릭이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은 플라이트 컨트롤 할 때도 이제 쓰이고요. 플라이트 컨트롤 할 때도 하이드롤릭이 쓰이고 또 언제 쓰이냐 사실 사소한 부분에까지 엄청나게 많은 하이드롤릭이 이제 쓰여요. 리버스 이런 것도 하이드롤릭이 이제 쓰이고요. 또 어디에 쓰여요? 플라이 컨트롤, 오토파일럿 시스템에도 하이드롤릭 쓰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하이드롤릭이 쓰이는데 세스나에는 하이드롤릭이라는 시스템이 겨우 랜딩 기어 여기 노즈 랜딩 기어밖에 없어요. 세스나는 특히나 더 그래요. 노즈 랜딩 기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즈 랜딩 기어에만 하이드롤릭 시스템. 게다가 얘는 완전히 펌프를 통한 하이드롤릭 시스템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그냥 클로즈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시클 랜딩 기어는 노즈, 메인 랜딩 기어 이런 식으로 삼각형 돼 있는 거고요. 테일 휠 랜딩 기어 같은 경우는 메인이 앞에 2개 그리고 뒤에 꼬리에 1개 이렇게 역삼각형이 돼 있는 거죠. 브레이크 시스템 역시 하이드롤릭 시스템입니다. 세스나에도 브레이크 시스템에는 하이드롤릭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 pressurized aircraft 살펴보면은 큰 비행기들은 이런 pressurization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Aircraft are flown at high altitude for two reasons. First, 비행기는 2가지 이유 때문에 높은 고도를 날게 되는데 첫 번째는 aircraft flown at high altitude consume less fuel. 적은 연료를 쓴대요. For a given airspeed that it does for same speed at lower altitude because aircraft is more efficient at high altitude. 여러 가지 면에서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서울 제주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일단은 올라가요. 사실 고도를 높이는 데는 연료가 물론 많이 들지만은 그 연료가 많이 들매도 불구하고 충분히 연료를 아낄 수가 있어요. 높은 고고도에서는. 왜냐면은 여기서 말했듯이 같은 에어스피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적게 쓰기 때문입니다. 연료를 왜 적게 쓰느냐? 일단은 저항이 적죠. 공기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저항이 적고요. 사실은 이 저항이 적기 때문에 연료를 적게 쓰는 겁니다. Second, bad weather and turbulence may be avoided by flying in relatively smooth air above the storms. 태풍 위로 지나가면은 좋은 날씨. 이거는 별로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첫 번째 reason만 보도록 할게요. 세컨드는 빼고. 그래서 고고도로 올라간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High Performance Aircraft Pressurization System이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The altitude at which the standard air pressure is equal 10.9 psi can be found 8,000 feet. 여기 비행기 요즘 만들어지는 애들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비행기들이 프레셔라이제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내 압력을 8,000피트까지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비행기가 4만 피트를 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의 기내 압력은 8,000피트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여기 보시면은 압력이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에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압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뭐 승객의 편안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비행기가 고고도를 날고 있을 때 기내는 이렇게 8,000피트 정도에 해당하는 압력을 유지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FAR에 보면은 그 항목이 있었는데 FAR는 이제 Pressurization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내 압력, 두 번째는 비행 고도. 기내 압력이 12,500피트, 14,000피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0피트 이하. 웹 검색 결과입니다. 뭐예요? 12,500피트 이하. 14,000피트, 12,500피트와 14,000피트 사이, 14,000피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프레셔라이제이션 시스템이 없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기내 압력 이퀄 비행 고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기내 압력과 비행 고도가 같기 때문에. 하지만 프레셔라이제이션 시스템이 있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기내 압력, 즉 여기도 나와 있나? cabin altitude, cabin pressure, 기내 압력과 aircraft altitude 얘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내 압력은 8,000피트로 유지를 하지만 비행기는 40,000피트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두 가지 룰을 다 따라야 하는 거죠. 기내 압력과 비행 고도에 관한 룰을 둘 다 따라야 합니다. 세스나 같은 경우는 2번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 비행 고도까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제트 에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비행 고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pressurized 에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잘 봐야 돼요. 시스템을. 그래서 여기 이제 시스템을 보면은 에어스코 히트 익스체인저, 터보 차저 컴프레서, 플로우 컨트롤 벤츄리, 아웃플로우 밸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떻게 가르쳤더라? 기억이 안 나네. 딱 5개만 외우면 됐었거든요. 첫 번째는 기억나는 대로 써볼게요. 에어 컴프레서. 두 번째는 아웃플로우 밸브. 세 번째는 히트 익스체인저. 네 번째는 세이프티 덤프 밸브. 다섯 번째가 기억이 안 난다. 다섯 번째가 아마 퓨스라지인가? 어차피 그 프레셔라이제이션 시스템을 갖추려면은 퓨스라지 자체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퓨스라지 안쪽은 하이 프레셔, 바깥쪽은 로우 프레셔 이렇게 되겠죠. 그런 퓨스라지 안에 에어 컴프레서를 통해서 압축된 공기가 들어오고 그 공기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히트 익스체인저를 통해서 차갑게 식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웃플로우 밸브를 통해서 아웃플로우 밸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를 이제 나가는 레이트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기내 압력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바로 즉시 세이프티 덤프 밸브를 작동을 시켜서 기내 압력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퓨슬라지가 견딜 수 있는 기내 압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사실 뭐 퓨슬라지가 폭발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알로하 항공에서 한번 폭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덤프를 시켜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Cabin Rate of Climb Indicator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실제 비행기의 climb descent rate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캐빈 고도, 캐빈 알티튜드의 고도를 캐빈 알티튜드의 rate of climb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 1000 이상을 가리키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1000 이상. 왜냐면 얘네들은 레이트를 컴퓨터가 조정하기 때문에 승객들이 좀 편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이 레이트를 급격히 변화시키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거든요. 1000을 넘어가는 일은 잘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cabin differential pressure indicator라고 이제 보이죠. 이거 이제 우리가 맨날 보는 건데, 긴 바늘은 끝에 걸려 있잖아요. 긴 바늘은 바깥을 가리키고 작은 바늘은 안쪽을 가리킵니다. 긴 바늘이 가리키는 건 cabin altitude 1000 feet 이렇게 단위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은 cabin altitude가 5800피트네요. 5800피트. cabin altitude가 5800피트인데 이 신기하네. 얘는 differential pressure indicator는 0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캐빈 고도가 5800, 이렇게 캐빈 한번 그려볼게요. 캐빈 고도가 5800이고 바깥 고도도 5800이라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이 캐빈 디퍼런셜 프레셔 인디케이터가 달려 있지만은 작동을 시키지 않고 있나 봐요. 아웃플로우 밸브를 풀리 오픈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스운데 이렇게 그냥 다니고 있나 봐요. 작동을 안 하고 있나 봐요. 원래 정상이라면은 얘가 5800인데 5800 캐빈 프레셔가 5800이면은 거의 이 비행기가 한 2만 피트, 3만 피트를 날고 있다는 거거든요. 2만 피트, 3만 피트를 날고 있을 때는 그 디퍼런셜 프레셔가 거의 뭐 5psi, 6psi 이 정도 가게끔 되어 있는데 5, 6까지는 아니고 한 3, 4 정도 되겠다. 3, 4 정도는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약간 이상하다.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좀 이상하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ressurization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혹은 pressurized aircraft라고 이제 설명하는 이 비행기들은 보통 대부분의 제트 비행기들은 다 pressurization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세스나에는 이 pressurization 시스템 혹은 그보다 약간 아래 레벨인 옥시전 시스템 이런 거 없습니다. pressurization 시스템도 없고 옥시전 시스템도 없어요. 그냥 생몸으로 다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알아는 두셔야 된다. 특히나 pressurization 시스템까지는 아니더라도 옥시전 시스템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pressurization 시스템보다 약간 아래 단계인 옥시전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옥시전 시스템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규정이 나와 있고 조종사의 신체에 옥시전을 직접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한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pressurized aircraft가 있는데 이 에어크래프트의 pressurization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바깥과 안쪽의 기압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압축된 공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기절할 거 아니에요.
공기의 압력이 낮으니까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파일럿은 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작스러운 고장에 대비해서 갑작스러운 프레셔라이제이션 시스템의 고장에 대비해서 옥시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옥시전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조종사는 의식을 유지를 하고 옥시전 시스템이 없는 고도까지 내려옵니다. 12,500비트 이하에서는 옥시전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옥시전 시스템은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조종사가 의식을 잃지 않고 크루즈 고도에서 12,500비트 이하까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시간 동안 옥시전을 공급하는 게 목표인데, 그거는 pressurized aircraft에 해당하는 거고, 전투기 타시는 분들은 이제 좀 뭐 다르죠. 전투기는 프레셔라이제이션이 없고 마스크를 쓰나? 전투기는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수트를 입는구나. 어쨌든 옥시전 시스템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옥시전 시스템은 몇몇 개로 이제 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옥시전 마스크 있을 수 있고요. 캐놀라 이렇게 병원에 가면 쓰는 거죠. 그런 거 있고, 딜루러 디맨드 옥시전 시스템이라고 퓨어한 옥시전을 인체에 주입하게 되면은 산소 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산화탄 그러니까 그 인체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산소의 레벨이 맞아야 되는 거죠. 혹은 이산화탄소의 레벨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딜루터라는 거는 이제 희석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기와 옥시전을 섞어서 이렇게 딜루트해서 칵핏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거고요. Pressure Demand Oxygen System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더 고고도에서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일정한 에어의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셔가 주어지면은 더 높은 고도에서는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죠. 디맨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숨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헤일이 있고 익스헤일이 있어요. 들숨, 날숨. 디맨드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은 컨티뉴하게 옥시전이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인헤일 할 때만 옥시전이 공급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어요. 이 캐놀라나 옥시전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보세요. 뭐 딜루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냥 산소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뿐입니다. 여기 보시면 Continuous Flow Oxygen System. 얘는 디맨드 시스템이 아니죠. 얘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도 예전부터 읽어봤는데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ressurization System과 그보다 아래 단계인 Oxygen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 부분은 FAR도 같이 보셔가지고 규정에 맞게 내가 어느 고도까지는 어떤 장치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티-아이스, 디아이스 시스템을 설명을 하고 시스템 그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